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11주차 2차시 수업 원가 진단을 위한 정성적 평가에 대한 연습 문제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재관리팀의 인력이 많이 부족할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가입니다. 생산에 차질이 발생이 되죠. 업무 자동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는 먼저 자동화가 이루어져야 되죠. 또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가 상승이 되려면 필요한 곳의 적재적소에 인력이 많이 배치되어 있어야 되죠. 또 재고 관리도 정확하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질이 발생하죠. 그리고 증대는 감소로, 상승은 불만으로 가득하겠죠. 그래서 하락하게 되고, 또 재고관리의 정확도 향상도 하락하게 됩니다. 부족할 때는요. 두 번째, 자재관리팀의 장단기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가에서요. 원자재가 가격 변동이 일어났을 때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계획을 세우면 미리 필요한 원자재를 공수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가 상승으로 우산량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미리 원자재를 구매했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살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장기 또는 단기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장단기 계획이 없다면 긴급한 구매가 발생이 될 때 원자재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구매를 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비싼 값을 주고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3번, 자재관리팀의 구매처별, 구매가격 평가를 전혀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원자재를 구매할 때 시장 가격 대비 눈물을 머금고 높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매처별로 구매 가격을 평가하고 가급적 높은 사양의 저가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구매처를 이제 고를 수 있겠죠. 시장 가격 대비 높은 가격에 구매할 수가 있게 됩니다. 평가를 안 하게 되면. 그래서 시장 가격 대비 낮은 가격으로 구매를 해야 되겠죠. 네. 4번, 자재관리팀의 불량자재 검수를 전혀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제품의 품질이 저하되고요. 소비자들로부터 클레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부자재의 불량자재를 사전에 미리 방출시켜서 제품의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원자재 소유량이 감소한다든지 생산 공정의 효율성이 증가된다든지 공급업체 협력 강화라든지 이런 거는 뭐 관계가 없네요. 그렇죠? 이 부분이 가장 큰 관련성이 있죠. 5번, 자재관리팀의 수불부를 전혀 기재를 안 했다, 기장 안 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원자재 입출고 현황이 파악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실시간 재고를 파악하기가 어렵게 돼요. 그러니까 원자재가 필요한데
실시간 재고를 모르면 찾아야 되고 찾는데 시간 걸리고 없으면 그 찾는데 시간 걸릴 때 시간이 생명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납기일 준수 때문에 그 원자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구매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찾는 시간을 줄이려고 구매를 한다든지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원자재 입출고 현황을 파악을 해서 실시간 재고가 어떻게 남아 있는지 그 원자재별로요. 그리고 실시간 출고가 얼마만큼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파악이 안 되죠. 두 가지가. 그래서 수불부 작성이 필요합니다. 수불부를 이제 계속기록법에 의해서 기록을 하게 되면은 재고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져요. 생산 일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죠. 실시간 출고를 파악할 수 있고 재고를 파악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리고 원가 계산이 정확해지죠. 6번 자재관리팀의 재고 실사를 전혀 안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 간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하기 어렵죠. 자, 이 장부상 재고 수량이 실제 창고상 재고 수량보다 높다면 그러면은 실제 소비가 더 장부상보다 많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자재 소요의 낭비 여부를 캐치해야 됩니다. 이거 확인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반대로 이루어질 수 있죠. 반대로 이루어진다면은 그 자재 수불부 기장 누락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누락 여부를 또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 파악은 매우 중요하죠. 7번 자재관리팀의 생산 수율 분석을 전혀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자재 로스를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재가 투입이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제품이 생산이 된다면 자재가 어느 정도 생산에 투입이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재 로스가 얼마나 되는지 즉 정상적인 로스와 비정상적인 로스를 확인을 해서 비정상적인 로스 부분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자재 원료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8번 자재관리팀의 적정 주문량, 적정 주문 시기, 적정 재고 유지 상황에 따라 계획 없이 주문을 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재고의 과잉 또는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주문량, 적정한 주문 시기, 또 적정한 그 안전 재고 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죠. 계획 없이 주문을 한다면 과잉이 생길 수도 있고 반대로 부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납기일 준수가 어렵게 되죠. 9번 자재관리팀의 자재관리 인력이 약간 부족하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업무량이 증가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집중도가 떨어지고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피로도가 높아지기 때문이죠. 이것을 이제 업무 피로도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문제로 인해서 품질의 저하 문제가 생깁니다. 품질이 떨어지죠.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의 클레임이 발생될 수 있게 되죠. 10번 자재관리팀의 장단기 계획을 비정기적으로 계획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자재 구매를 할 때 일관성이 부족해지죠. 11번 자재관리팀의 1자재 1구매처 위주로, 그러니까 결국은 독점 구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어요. 특정 공급업체에게만 의존하다 보니까 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해지죠. 그러니까 가격을 부르는 대로 구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응력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구매처의 다변화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구매처들이 서로 간의 경쟁에 의해서 경쟁 입찰이 가능해지게 되죠. 12번 자재관리팀의 신규 구매처와 거래 시에만 단회적으로 검수를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기존 거래처의 자재 품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여부가 확인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단회적 검수보다는 반복적인 검수가 중요하죠. 그래서 일시적으로의 검수보다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검수가 중요합니다. 13번 자재관리팀에서 반기에 6개월에 한 번 실제 재고 조사, 그러니까 입고 수량에서 확인 검수된 재고 수량을 차감하면 출고 수량으로 보겠다는 방식이에요. 실제 재고조사법에 의한 수량 위주 수불부를 기록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당연히 실시간 재고는 파악하기 어렵죠. 즉 검수를 할 때에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재고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6개월에 한 번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생산할 때 재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이 자재를 추가 구매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14번 자재관리팀에서 6개월에 한 번 재고조사를 실시해서 부족한 수량은 무조건 원인 불명에 의한 비정상적인 감모, 즉 원가성이 없는 영업 외적인 비용의 증가만 일어나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재고 차이가 발생을 하여도 원인을 분석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손실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원인을 분석을 해서 재고 차이를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원인을 찾아보지도 않고 관리를 안 하고 비용의 증가만 일으키게 되면은 회사의 손실만 커지게 되죠.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고 재고 차이를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5번 자재관리팀에서 대략적으로만 수율을 계산하고 이를 통하여 자재 로스 부분을 체크하지 않는다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정밀한 자재 로스의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산 공정의 효율성을 감소시킵니다. 원가 절감 기회가 없게 되죠. 공급업체의 협력 강화도 보지 못하게 되죠. 강화가 없게 되죠. 16번 생산관리팀의 인원 적정성 평가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입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 일정이 지연되고 낭비도 발생하고 불필요한 생산 비용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피로도가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은 인력 부족의 문제점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은 이것은 인력 부족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은 이제 그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정을 개선해야 되겠죠. 그리고 품질을 이로 인해서 개선을 시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력 부족 문제는 주로 생산 일정이 지연되거나 원가의 낭비, 그 다음에 불필요한 생산 비용의 증가, 업무 피로도 상승에 해당이 됩니다. 인력 부족의 문제점에는요. 17번 생산관리 및 원가관리의 개선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산 및 원가관리 업무를 병합하는 것. 병합은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이제 분리해서 각각 생산 관리에 맞는 특화된 담당자가 있어야 되고 또 원가 관리에 맞는 특화된 담당자가 각각 있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죠. 원가 관리 전문가라고 해서 생산 관리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겠죠. 물론 이제 병합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도 물론 있어요.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각 생산 분야에 또 원가 관리에 전문가를 각각 배치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합리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번째 문제, 생산관리의 계획 수립 평가 중 장단기 계획 수립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음에 해당하는 문제점은 생산 일정의 불규칙성, 이로 인한 납기 지연입니다. 19번 생산관리 계획 수립의 개선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긴급한 생산을 위한 계획이 생략되는 부분인데요. 긴급한 생산을 위한 계획을 생략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사전에 생산 계획 수립을 하고 이에 따른 그 리스크 대응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긴급 생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을 생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ERP는 전사적 자원 관리고요. MRP는 생산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전사적 생산 관리죠. 생산 관리에 특화되어 있다면 이 M이 그 매뉴팩처거든요. 생산의 첫 글자예요. 근데 ERP는 전사적 자원 관리고요. 처음에 MRP가 시작이 되었고 2000년대, 그러니까 MRP는 1970년대, 1980년대라고 한다면
ERP는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시작된 것입니다. 네, 컴퓨터의 발달이 전적으로 큰 도움이 된 것이죠. 20번 생산관리 전선화 시스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데이터의 누락과 오류 가능성이 증가되겠죠. 21번 엑셀을 통해서 간단한 생산관리 업무만 하게 된다면 데이터 입력 분석이 수작업 위주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오류 발생도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문제도 좀 철저하지 못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빅데이터가 안 됩니다. 엑셀은 수록할 수 있는 그 양이 제한적이죠. 그래서 빅데이터가 안 되죠. 그래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록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22번 생산관리 및 원가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전산화된 업무에서 일부 수기 작업이 병행될 수 있는데 개선 방안은 수기 작업을 증가시켜 데이터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이게 개선 방안은 아니죠. 네. 수기 작업을 감소시켜야 되죠. 네, 감소. 문제 오류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개선 방안이 아닌 것이죠. 네, 아닌 것은. 요 1, 2, 3번이 네, 개선 방안입니다. 23번 생산관리 양식이 없이 메모 또는 구두 지시에만 의해서 관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생산, 자재, 원가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확보하기 어렵다. 네, 이렇게 해야 되겠죠. 24번 생산관리 양식을 잘 운영하고 있지만 업무가 바쁘면 관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개선 방안은 문서 자동화 시스템 도입해야 되고요. 그렇죠? 필요 서류를 간소화하고 체크리스트를 도입해야 되고요. 스마트폰, 태블릿을 활용한 전자기록 방식의 적용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개선 방안은 1, 3, 4번이고요. 이거는 어려울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죠. 25번 사전 원가 계산 없이 비용 지출이 이루어진다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불필요한 낭비가 발생할 수 있죠. 미리 계획대로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26번 사전 원가 계산 후의 개선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후 원가 분석을 생략하는 것입니다. 사후 원가 계산이라는 것은 이제 제조 원가를 생산이 끝난 다음에 원가를 계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사전 원가와 사후 원가를 서로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27번 제품별 공정별 작업 원가표 작성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일부 제품 및 공정에 대해서만 비정기적으로 작성할 때의 문제점입니다. 비정기적인 작성으로 원가 변화 추적이 용이하지 못함이죠. 네, 이렇게 해야 되겠죠.
28번 제품별 공정별 작업원가표를 매월 정기적으로 작성하면 발생할 수 있는 작성하지 못할 때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정기적 원가 산출 일정 수립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시장 변동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가능이 어렵죠. 그 데이터 활용과 원가 최적화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쵸? 여기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죠. 네. 생산관리팀 29번 생산관리팀의 사전 원가 계산을 통한 예산 설정 평가에서 개선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용 발생 요인 분석 및 효율적 관리를 생략하는 것이죠. 30번 생산관리팀의 평가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총체적인 추천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긴급 생산 및 추가 주문을 통한 원가 절감, 이건 원가 절감이 될 수 없죠. 31번 생산팀의 품질, 원가, 납기 준수 여부 평가와 관련해서 가장 적절한 개선 방안은 생산 공정별 품질 검사 도입과 일정 관리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32번 생산팀의 원가 절감과 품질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정별 원가 분석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되죠. 33번 생산 일정과 납기 준수를 위해 가장 적절한 조치는 생산 공정을 표준화하고 일정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34번 생산팀의 충분한 인력 확보 여부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생산량과 비교한 인력 배치의 적절성입니다. 35번 기능공 인력이 부족할 경우 해결책으로 신규 채용 및 사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겠죠. 36번 생산팀의 작업지 시설 관리가 미흡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은 작업자의 혼선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37번 작업지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기반의 작업지 시설 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38번 생산 공정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공정 흐름 분석을 통해서 공정에서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후공정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병목 현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39번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정 간 작업이 부하되는 균형을 없애야 되겠죠. 그 균형 있게 조정을 해야 되겠죠. 40번 공정상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원인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기록해서 표준화를 이룩하고 다시는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41번 생산팀의 공정상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공정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여기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구축해야 합니다. 42번 생산팀의 효율적 공정 운영을 위한 핵심 요소로는 표준 작업 절차를 수립해야 되죠. 43번 공정 개선을 위한 최적의 방법은 현장 작업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고 단회적 개선이 아닌 지속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44번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로 생산 공정의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45번 지속적 공정 개선을 위해 필요한 요소는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에 따라서 그 설정을 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공정 개선 효과를 통해서 KPI를 실현시키는 것이죠.